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 김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술 전형 2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모집 요강을 보다 보면 논술 전형의 반영 방법은 크게 논술 100, 논술과 교과, 그리고 논술, 교과, 기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논술 100이라는 것은 논술고사 성적만을 100%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대학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논술과 교과라는 것은 논술고사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과 성적을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반영 비율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화면처럼 논술 90에 교과 10일 수도 있고 논술 80에 교과 20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논술과 교과에 추가로 기타를 반영한다는 전형도 있습니다. 이때 기타라고 한다면 모집 요강에서 명시를 해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모집 요강에 나온 반영 비율입니다. 이에 따르면 기타, 즉 출결 10%를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은 앞서 살펴본 논술 전형 요소를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논술 100으로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가천대 성남 캠퍼스,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 등의 학교가 있습니다. 논술 90과 교과 10으로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경기대 등의 학교가 있고,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 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과 비율을 10에서 30%까지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논술 전형의 합격자 성적대를 확인한 후 그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지원을 고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고사 점수와 내신 점수 외에 수능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수능 최저학력이라는 부분인데요. 논술고사에서 고득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을 맞추지 못한다면 합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됩니다. 2027학년도 대입에서는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학교는 36개교이며 미적용 학교는 25개 학교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대학들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아래에 2027학년도 논술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선택 과목 지정 대학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인문계열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3개, 2개, 1개가 있는데 이는 수능에서 치르는 과목의 수를 말합니다. 즉,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탐구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국사 영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희대 한의예과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때 3개 합 4라는 것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중 3개 영역의 합이 4등급 이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이라면 3개 영역의 합이 3이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반면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이라면 3개 영역의 합이 5이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희대 한의예과의 경우 탐구 영역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려면 2과목 평균 등급을 반영하며 소수점 이하 버림없이 그대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교의 경우 탐구 과목으로 반영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으니 대학별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연계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인문계열과 달리 4개 영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의예과, 약학과처럼 최상위권 학생들의 선호하는 학과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7학년도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선택 과목 지정 대학이 있습니다. 국민대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 번째 표에서 국민대학교는 과학탐구 영역을 선택 과목으로 지정한다고 나와 있고
두 번째 표에서 2개 합 6이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보이는 2027학년도 국민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계획 주요 사항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 자연계열은 국어와 수학, 국어와 영어, 수학과 영어, 국어와 과탐, 수학과 과탐, 영어와 과탐 조합으로 6등급 이내를 맞으면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고 나와 있고, 만약 국어와 사탐 조합으로 6등급 이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저 기준을 미충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선택 과목으로 과탐이 되어 있지만 국어, 수학, 영어의 조합으로도 충족이 가능하고 탐구로 조합을 하려면 반드시 과탐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논술 전형을 고려할 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과목별로 분석한 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술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께서 논술 전형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논술 전형도 수시 전형 중에 하나이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입 전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소 교과 공부에 충실한 학생, 그리고 수능 준비를 병행한 학생들이라면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논술 전형을 탐색한다면 대학에서 제공하는 논술 자료들이 많습니다. 논술 전형 가이드북이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모의 논술, 그리고 대학별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술형 논술은 수능 연계교재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과 병행하며 준비하는 점에서는 부담은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준비를 절대로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